네, 오장 내분비계와 운동입니다. 문제는 매년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어떤 호르몬이 맞추는 거랑 비슷한 호르몬 두 개를 문제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문제 내는 엄청 단순하고요. 그래서 그냥 호르몬만 잘 외우시면은 굳이 틀릴 이유가 같으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출제가 좀 먹고 또 다룰 수 있는 호르몬을 총 한 10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우리가 세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액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몸 안에 있는 액체, 대표적인 혈액을 타고 와서 이제 각각 해당하는 곳이 돼요. 분비가 됩니다. 적은 양으로도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미량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표관 그리고 세 가야지만 반응을 일으키면은 타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80원 버스면은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종점 끝나는 지점. 종착이 80번 그 100번 종착역, 100번 버스 종착역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받아줍니까? 안 받아. 그래서 이게 호르몬을 줬을 때 받아주는 곳에 가야지만 그 반응을 일으킨다 라는 기관과 표적세포에서만 이제 반응을 한다, 적용을 할 수 있다 고 보시면, 첫 번째 호르몬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갑상선의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호르몬입니다. 그럼 갑상선이 잘 분비가 되면이 대사가 활발해지겠죠. 그럼 대사가 잘 활발해진다면은 살이 잘 찌는 체질일까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될까요? 그렇죠. 갑상선의 분비가 잘 되면은 살이 잘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갑상선의 기능이 이제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살이 찌기가 굉장히 쉽죠. 무슨 말이냐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잘 나와서 대사가 원활히 잘 된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한 1000칼로리 정도 된다는 말이고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똑같은 체중, 똑같은 나이, 똑같은 성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건에서도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은 소모하는 칼로리가 한 5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능이 더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얘가 분비되는 게 좀 덜하겠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신 분들이 살이 잘.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의 갑상선에 분비된 호르몬은 T3, T4라고 합니다. 그래서 T3, T4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갑상선. 근데 페이크로 T3, T4를 분비할 수 있게 자극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쉽죠? 자, 다음은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옛날 말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요.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신수질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아드레날린 하면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운동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수면 상태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운동 상태겠죠. 그래서 운동할 때 분비가 된다. 그러면은 3장으로 돌아가서 3장의 자율신경계 안에 교감신경계와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있었는데, 이 교감신경계랑 부교감신경 중에서 운동할 때 활성화되어야 되는 교감신경이었죠.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은 부신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운동할 준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운동하면은 심박수가 어떻게 돼요? 심박수가 증가되고요. 그리고 심장에서 혈액 양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것을 심박출량이라고 합니다. 심박출량은 심장에서 혈액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이제 심박출량인데, 심박출량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왜냐면 근육에서 필요한 이제 영양소와 산소들을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그 혈액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박수와 심박출량이 증가가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심박수랑 이제 심박출량이 증가되는 게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려면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해서 ATP를 합성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이제 포도당, 영어로 하면은 글루코스입니다. 글루코스. 그리고 지방은 분해되어서 유리지방산,
얘는 이제 유리지방산의 페리 애시드라고 하는 건데 FFA라고 합니다. 프리 페리 애시드라고 해서 유리 지방산이란 뜻인데 얘네들이 각각 이제 또 해당 과정 그리고 유리지방산의 베타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ATP를 뽑아내죠. 그러면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몸에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과 지방이 각각 포도당과 이제 유리지방산을 통해 유리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어서 이제 해당 과정과 베타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ATP를 만들어낸다. 자, 그리고 우리 운동을 할 때에는 혈액이 내장기관으로 갈 필요가 많이 없죠. 내장기관으로 갈 혈액들도 전부 다 이제 골격근으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이 힘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혈관이 내장으로 가는 혈관은 수축, 그러니까 좁아지고 그쪽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골격근으로 가는 혈관은 확장이 되고 혈류량도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이 교감신경계의 교감신경 활성화에 의해서 분비가 되고요. 부신수질에서 얘네들이 각각 해주는 작용이 심박수를 올리고 심박출량,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내는 량을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시켜서 에너지원으로 각각 잘 쓸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혈관을 수축 그리고 확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이 운동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운동할 때. 자, 여기서 비율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이 같이 분비가 되긴 하지만 에피네프린은 이 모든 작용을 하는데 80% 정도 기여를 하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20% 정도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만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비중이 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대중에 더 많이 알려진 거죠. 아드레날린이. 그리고 이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이랑 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도파민 친구가 있는데 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 세 개를 묶어서 카테콜아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그러면은 문제 낼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될 때 이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1번 심박수가 증가된다, 2번 심박출량이 증가된다, 3번 에너지원을 합성시킨다, 4번 혈관을 수축 확장시킨다. 그러면 틀린 설명이 뭐였죠? 3번 에너지원을 합성시키는 게 아니고 분해를 시켜서 ATP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중 카테코라민에 해당하지 않은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자, 1번 에피네프린, 2번 노르에피네프린, 3번 도파민, 4번 갑상선 이렇게 돼 있으면은 4번 갑상선이 틀린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부신에 수질이 있고 피질이 있는데 수질에서 분비되는 거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렇게 했었죠. 이번에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두 가지. 하나는 코티졸, 그 다음에 하나는 알도스테론입니다.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코티졸이 어떤 거냐면은 염증, 알레르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분비가 되어서 이런 증상을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염증, 알레르기 나오면은 무조건 코티졸. 이거는 문제를 다른 걸 같이 낸다기보다는 박스를 하나 주고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부신 피질에서 분비된다. 두 번째 동그라미 염증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완화시키는데 작용한다. 그러면 다음 중 옳은 설명은 1번 코티졸, 2번 알도스테론, 3번 에피네프린, 4번 갑상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1번 코티졸. 그래서 염증 알레르기면 무조건 코티졸. 염증 알레르기 코티졸. 염증 알레르기 코티졸. 염증이랑 알레르기는 무조건 코티졸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도스테론은 항이뇨 작용을 합니다. 항이뇨 작용. 자, 이뇨 작용 뭐죠? 우리 커피 마시면은 화장실 자주 가고 싶죠. 그 요입니다. 요. 이제 소변할 때 요자인데
소변의 증가를 시켜주는 게 이제 이뇨작용인데, 그 수분이 몸에서 나가는 거죠. 그 이뇨작용의 항이뇨는 뭐예요? 항이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이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뇨작용을 못하게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땀이 많이 나가죠. 육수가 쭉쭉쭉 뽑히는데, 육수가 쭉쭉 뽑히면은 많이 뽑혀서 탈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알도스테론입니다. 이 알도스테론 어디서 분비된다고요? 부신 피지. 얘랑 엮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항이뇨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이 또 있어요. 진짜 항이뇨 호르몬이 있는데, 그러면은 육수가 뽑혀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알도스테론이랑 이제 항이뇨 호르몬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글자가 총 몇 개죠? 6글자죠. 이거는 뇌하수체 후엽. 그래서 6글자 세트로 묶어서 뇌하수체 후엽이다 이렇게 하면은 항이뇨 호르몬이구나. 근데 이거는 알도스테론 5글자고 이제 부신 피지 4글자니까 이거 2개 또 엮어서 외우시면 돼요. 이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박스로 1번 이뇨작용을 억제시켜준다. 그리고 2번째 동그라미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그러면 정답은 뭐죠? 항이뇨 호르몬이 되는 거죠. 헷갈리게 하려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뇨작용 억제하는 거면은 알도스테론이랑 뇌하수체 후엽인데 어디서 분비되는지 또 뇌하수체 후엽을 못 외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분비되는지가 이제 6글자면은 항이뇨 호르몬 6글자 세트로 묶었구나. 그래서 정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많이 들어봤죠? 우리 사춘기 때 엄청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키는 더 이상 크진 않겠지만 세포가 계속해서 이제 생성되고, 이제 또 세포가 죽고 또 생성되고 죽고, 그리고 근육 세포도 이제 그 덩어리가 커져야 되죠. 운동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성인 때에도 계속 분비가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 앞쪽에서 이제 분비가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그냥 뭐 성장한다, 성장시켜준다, 뭐 합성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보통 성장 호르몬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근육을 구성하는 물질이 뭐죠? 단백질이죠. 그래서 근육을 단백질을 합성시켜주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또한 합성을 시켜줍니다. 탄수화물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시켜주겠죠.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시켜주는데, 글리코겐이 간과 근육에다 저장이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간이나 근육에다가 글리코겐 형태로 합성 또는 저장시켜준다. 그리고 세 번째, 단백질이나 글리코겐이 계속 이제 합성이 되고 있으면 우리도 이제 숨도 쉬어야 되고, 뭐 심장도 뛰어야 되고, 뭐 체온 조절도 해야 되죠.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은 지방에서 얻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을 유리지방산으로 이제 동원을 시켜버린 거죠. 전환을 해서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장 호르몬이 근육은 단백질은 합성,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합성, 지방은 분해를 시키더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장 호르몬이 다이어트에 엄청 도움을 주겠다. 왜냐면 지방만 계속 쭉쭉쭉 써주니까. 하지만 이 성장 호르몬이 느리게 반응하는 호르몬입니다. 얘를 비교를 하자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운동할 때 빠르게 반응하는 애들,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요런 애들은 운동하면 즉각적으로 바로 일어나는데 얘는 비교적 좀 느리게 반응을 하더라고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출제 빈도가 좀 많이 높은 호르몬인데, 일단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췌장에서는 뭐 알파, 베타가 있는데 이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고요. 이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 두 개는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슐린은 우리가 당뇨랑 연관을 시켜서 많이 알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내분비계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인슐린 글루카곤은 출체 빈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식상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인슐린이 먼저 밥을 먹을 때 나옵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해요, 분해해요? 저장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전부 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는 탄수화물이 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한다. 뭐 단백질을 합성만 시킨다. 지방을 중성지방 형태로 뭐 합성시킨다. 뭐 저장한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글루카곤을 운동할 때 나옵니다. 췌장의 알파 세포에서 나오는 글루카곤을 운동할 때 나오는데 얘네들이 다 분해를 시켜줍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고 뭐 단백질이 아미노산, 단백질의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이거든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을 유리지방산 이렇게 쭉쭉 다 분해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합성, 인슐린이 저장시켜주는 애, 그리고 글루카곤을 분해시켜주는 애. 그래서 얘는 식사, 밥 먹을 때 많이 분비가 되고 얘는 이제 운동 때 분비가 된다. 자, 이게 간입니다. 간이고 이게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혈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다 되고 이 당분,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이 혈관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은 혈관에는 당이 많아요, 적어요? 많겠죠? 밥을 먹었으니까. 밥을 먹어서 이제 이 당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혈당이 높아지면은 몸에서는 이상 반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혈당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큼 있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나서 뭐 120, 130, 140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100으로 낮춰야겠죠. 그래서 이때 인슐린이 나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은 이때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이 혈당을 잡아서 간이나 뭐 근육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100만큼 맞춰질 때까지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혈당을 다시 낮춰줌으로 인해서 정상화 시켜준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혈액 안에 있는 당들을 써서 근육에서 막 쓰죠. 근육이 계속해서 이 혈액을 잡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100이 되어야 하는데 얘네가 90, 80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에 있는 이 탄수화물, 혈당을 분해를 시켜서 뭐 글리코겐 형태로 이렇게 했죠. 글리코겐이 글루코스로 분해를 시켜서 혈관으로 보내줍니다. 왜냐면 100 기준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100 기준보다 낮아지니까 이걸 다시 100만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간에서 아니면 다른 근육에서 혈당이 아니고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혈당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다시 췌장에서 이제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각각 있는데 혈당이 높아지면 나오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면은 전부 다 이제 혈관에 있는 당들을 잡아서 저장을 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슐린이 나왔는데 잘 안 나오거나 나와도 혈당을 제대로 못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들이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 병이 뭐냐면은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면은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운동 상황에서 혈당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혈당이 낮아지면은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낮아진 혈당을 다시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혈당이 높아졌을 때 나오는 것은 인슐린. 그래서 얘가 이제 혈당을 낮춰준다. 어떻게? 이 당들을 잡아서 간이나 이제 뭐 근육. 그래서 지방은 지방
조직에 저장을 시켜준다. 저장, 합성, 흡수라는 단어들이랑 링크가 될 거고요. 자, 혈당이 낮아졌을 때, 운동량 혈당이 낮아졌다. 그러면은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 다 분해시켜줘. 그래서 에너지원으로서 동원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혈관에는 당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당이 높아지게. 그래서 운동할 때 나오는 글루카곤, 그 다음에 뭐 밥 먹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인슐린,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세요. 호르몬 총정리. 자, 첫 번째 갑상선. 전체적인 몸의 대사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얘가 분비가 잘 되면은 에너지를 잘 쓰는 거죠. 근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은 잘 못 쓰면서 지방을 저장해 놓죠. 남은 에너지들을. 그래서 갑상선은 대사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해 준다. 그리고 이 갑상선을 컨트롤해 주는 친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이 야, 네 호르몬 분비해라 라고 명령을 해주는 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 두 번째, 부신, 수지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도파민, 이거를 다 묶어서 카테코라민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운동 중에 나오기 때문에 교감신경 활성화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이제 분비가 되고, 이것으로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지방 같은 애들이 분해를 시켜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다음, 코티졸은 뭐다? 염증, 알레르기 증상을 낮춰준다. 코티졸, 염증, 알레르기, 염증, 알레르기, 코티졸입니다. 그 네 번째, 알도스테론,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 얘네들이 어떤 작용을 하더라? 이뇨작용을 저항하는 탈수를 예방해주는 항이뇨 작용을 하더라. 그렇지만 알도스테론이 어디서?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고요.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글자 6글자죠. 6글자끼리 이제 세트 바리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성장 호르몬. 성장하려면 합성이 돼야 돼요? 분해가 돼요? 그렇죠. 합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근육,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탄수화물 뭐 저장하면서 에너지원으로 어떤 걸 쓰냐면은 지방으로 이제 분해를 시켜서 에너지원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합성하는 동안 얘네들 지방이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 얘네들이 췌장에서 나오더라. 췌장에 나와서 인슐린이 밥 먹을 때 나와서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혈당이 높을 때 나와서 혈당을 낮춰줍니다. 높으면은 나와서 혈당을 낮춰주는 게 인슐린. 그래서 이 혈당을 못 낮춰주니까 혈중의 당들이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게 당뇨병입니다. 글루카곤은 반대로 운동을 해가지고 혈당이 낮아진 거예요. 혈당이 낮아져서 혈당을 반대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글루카곤입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나와서 혈당을 낮춰주는 게 인슐린, 알파세포에서 나와서 혈당을 높여주는 게 글루카곤이 됩니다. 방금 적어놓은 이 호르몬들을 다 외우시면은 내분비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뭐 다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